이미지 0001 20세에는 세상의 시간이라는 것이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30세에는 그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죠. 하지만 40세가 되어야 비로소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40세까지는 데이터를 모으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영혼이 지도를 만드는 중이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사용할 용기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인생은 40세가 되어야 비로소 시작된다고 했는데, 이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신의 발달에 대한 깊은 고찰이었습니다. 이 단계까지는 우리의 선택의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사회 문화 가족으로부터 받은 모델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가치를 입증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만 그 무언가는 거의 항상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연극의 리허설을 하듯이 가면을 쓰고 대사를 외우며 외부의 기대에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모른 사이에 우리는 정말 존재하는 중심에서 멀어져 수십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삶의 첫 번째 절반이라고 부르며 개인의 역할을 찾고 세상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단계는 자아가 강화되지만 진정한 지혜는 없을 때입니다. 젊은 자아는 인정받고 칭찬받고 인식되고 싶어 하지만 온전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40세가 되면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한 불편함일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의미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의식이 나를 불러오는 신호입니다. 더 깊은 영혼의 일부인 자아가 호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예전에는 의미가 있었던 것들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는 소원해지고 커리어는 빛을 잃고 신념은 약해지며 욕망은 변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쉽지 않죠. 민주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도기의 불편함에 굴복하고 과거의 자신에 매달리며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거부하고 결국 인생의 후반부를 앞서의 반복처럼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40세가 되어야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하지 않고 젊음의 환상을 버리고 내면의 여정을 진지하게 바라볼 용기가 있어야 비로소 인생이 진짜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은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가 살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은 시간이 우리에게 충분히 요구를 할 때에만 성숙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조용한 전환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는 압박감, 하지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느낌, 아마 그게 당신의 호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40대를 넘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달력의 나이가 아니라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는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아가 열기를 두려워하는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인생은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문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의 중심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서둘러 지어진 집을 상상해 보세요. 기초 작업에 신경을 쓰지 않은 채로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차 불편함이 피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이게 40세 이전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는 작동하지만 아직 집이 아닙니다. 칼 융은 존재의 첫 반을 외적인 구축의 단계로 보았습니다. 경력 이미지, 사회적 관계, 정체성. 세상은 성과, 효율성, 성공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아는 그 음악에 맞춰 춤추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이 춤에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며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페르소나가 강해지지만 진정한 자신은 숨겨집니다. 그 대가로 점차 자라나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음 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40세가 되었을 때 그 그림자가 목소리를 얻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위기, 감정적 피로감, 단절된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때때로 그것은 질병, 이별, 상실로, 또 다른 때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칼 융기 말한 대로 중년의 고통은 붕괴가 아니라 돌아가라는 영혼의 상징적인 초대입니다. 그것은 개성화 과정으로의 초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며 타인이 기대하는 우리가 아니게 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직선적이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지만 진정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이전에는 감히 질문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가 맡고 있는 역할 없이 누구인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를 주고 단순한 쾌락이 아닌가? 내 안에서 죽어가는 것은 무엇이며 태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윤근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마비시키려고 소비와 주의 회피로 시간을 부정하려고 시도한다고 지적합니다. 유명한 40세의 위기는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다하기 전에 영혼이 배의 조타를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당신이 변화하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내재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피로감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의 등장인물일 수도 있지만 이제 삶은 당신이 자신의 서사를 쓸 것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들어보세요. 용기. 마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충분히 외부에서 살았으니 이제 집으로 오세요. 하지만 실제로 이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정직하게 내면을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순환을 끝내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발견하며 무엇보다도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대한 헌신으로서 말이죠. 왜냐하면 윤기 말했듯이 삶의 진정한 보물은 당신이 가장 파고 싶지 않은 곳에 묻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세가 되었을 때 보이지 않는 상처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았던 아픔뿐만이 아니라 웃음 뒤에 일 뒤에 의무를 다하는 것 뒤에 숨겨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내면의 거울은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즉 마스크 없이 있는 우리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칼 융은 이 단계를 더 깊은 무의식과의 접촉의 시작으로 이해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의 정신은 외부 세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하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옳다고 알려진 것에 기반하여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40세가 지나면 우리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조용한 힘이 나타납니다. 마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으니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이기적이 아니라 완전함의 필요에 의해. 윤근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이 되는 길로 자신의 빛과 어두움, 욕망과 모순, 상실과 가능성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 일찍 일어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과정은 성숙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미 없는 성공이 단지 성취의 허울을 쓴 소음일 뿐임을 인식하기 위해 충분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중년에 들어서서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때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가 약해지기 시작하고 셀피, 즉 심리의 가장 깊은 부분이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몇몇이 기꺼이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배우는 겸손, 타인의 승인을 위해 달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 생산성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잊는 것, 박수를 사랑으로 착각하는 것을 잊는 것, 그리고 이것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지탱해 주던 것이 우리가 되어가는 사람에게는 너무 작게 느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중년기에 보통 후회, 의심스러운 선택, 그리고 살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리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영혼의 원재료입니다. 우리는 이 조각들로 새로운 것과 연결되는 다리를 만들어갑니다. 인생은 40세가 되어 진정하지 않은 것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로 받아들일 때 시작됩니다. 자아 발견은 사치가 아니라 영혼의 생존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상징했던 나와 화해하고 아직 우리가 될 수 있는 나를 더 부드럽게 포용할 수 있는 때입니다. 40대가 되면 가장 깊은 생각들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진짜 나와는 다를지도 모른다. 칼 융은 많은 사람들이 중년기에 일종의 상징적 붕괴를 겪는다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견고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갑자기 의미를 잃고 수년 동안 무시해왔던 것들이 주목받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운명의 실수가 아닙니다. 영혼에 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흥미롭게도 겉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달한 것이라고 믿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직업적으로 성공한 누군가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거나 안정된 결혼 생활이 겉보기에 싸움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숨 막히게 느껴지거나 이제 실현된 오래된 꿈이 무채색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융의 관점에 따르면 탈동일화라고 부릅니다. 자아는 자신의 왕좌를 잃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더 깊고 진정한 자아인 셀프가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저항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는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어 하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단지 한 단계일 뿐이라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행, 쇼핑, 소셜미디어,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산만한 요소로 이 호출을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그 공허함은 더욱 크게 외칩니다. K. 융은 인생의 이 지점을 보이지 않는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변화의 초대를 수용하고 자신에게 깊이 뛰어들거나 이미 영혼이 없는 삶을 연기하며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파괴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과의 유대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교감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40세가 되면 우리는 다른 주파수를 듣기 시작합니다. 더 낮고 더 깊고 더 진실한 소리입니다. 듣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외부의 기대라는 소음 속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융은 이 단계가 존재의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시기 중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생존을 멈추고 마침내 의식적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아닌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우리가 여전히 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필요한 침묵입니다. 40세가 되면 영혼은 종합을 원합니다. 잘못과 성공, 영광과 좌절이 모두 새로운 내면의 풍경으로 조직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듯 우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깊고 더 명확하고 더 온전한 곳에서 말입니다. K. 융은 이 순간을 외적 삶과 내적 여정 사이의 전환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외부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내면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수동적인 회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복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요구에 묻히고 잊힌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본질적인 것을 포기하고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예 라고 말하면서 아니요 라고 외치고 싶었습니까? 생존을 위해 정서적, 재정적 또는 정서적 몇몇 당신의 부분이 뒤로 남겨졌습니까? 40세가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당신을 부르기 시작하고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면 그것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중년에 나타나는 정신적 고통의 큰 부분은 영혼의 버림으로부터 비롯되며 외부를 위해서만 살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어있는 구조를 유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과의 상징이 힘을 발휘합니다. 40세를 넘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거처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아의 집을 부정야망, 통제로 쌓인 벽돌로 지어놓고 진실과 침묵, 진정성이 있는 자아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드문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수용입니다. 몸은 변하고 관계는 변하며 욕망은 변합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것은 더 이상 쓸모 없는 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자부심 때문이 아니라 세상에 나를 벌거벗은 채로 내놓는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중년의 상징적인 나체는 사실 자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숨기는 것을 멈추고 드디어 자신을 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융은 진정한 성숙이 나이와 관계없고 내면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여전히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정직하게 걸어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생은 40세에 시작됩니다. 바로 이때 영혼이 마침내 들려지기를 준비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나요? 아마도 현대 문화에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40세를 젊음, 아름다움, 에너지를 잃는 것과 연결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 융은 그 반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자각의 시작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은 더 조용해지지만 동시에 더 깊어집니다. 선택은 더욱 신중해지고 관계는 더 의미를 갖게 되며 시간은 더 이상 적이 아닌 동맹이 됩니다. 40세가 되면 젊음의 조급함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멀리 데려다 주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과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칼 융은 40세 이전에는 우리가 형성되는 쪽이 더 많고 형성하는 쪽은 적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자식이지만 이후에는 마침내 스스로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전환입니다. 우리는 운명의 자식으로 살다가 존재의 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허영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우리 대신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은 역설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질수록 더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타인의 아픔이 더 깊이 와닿고 사물의 단순함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갖게 되며 침묵은 천마디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마치 눈이 안쪽으로 향하고 무시되었던 내면의 세계가 광대하고 강렬하며 살아보지 않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융은 섬세한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중단된 그리움, 즉 슬픔으로 뒤돌아보며 더 좋은 순간이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유혹이죠. 하지만 이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아에 덧칠 뿐입니다. 반면 영혼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삶이 순환적이며 각 단계에서 새로운 꽃이 필 수 있음을 압니다.
만약 지구가 주의와 용기로 다듬어진다면 그러므로 40세에는 내면의 정원을 가꾸고 영성, 존재, 그리고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이후 남은 것들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진정한 삶이 싹트기 시작하니까요. 윤근 인생의 후반부를 깊이 있게 살면 젊은 시절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후반부는 더 이상 무엇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진정할 때 그것은 가장 순수한 자유의 형태가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길은 실제로 진짜 길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칼 융은 중년이란 영혼이 온전함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성공, 더 이상 인정, 더 이상 속도가 아닌 온전함, 깊이 진실, 목적이 담긴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시기에 직업을 바꾸고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잊었던 열정을 재발견합니다. 그들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가 힘을 잃기 시작하고 우리의 본질적인 진실인 자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윤근 이 내적 움직임이 너무 강렬해서 무시하면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혼이 더 이상 가장을 하고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신성한 행위가 됩니다. 남겨두었던 욕망을 듣고 입술이 감히 말하지 않는 몸의 소리를 듣는 것, 외부의 소음을 끈 뒤에 나타나는 그 침묵을 듣는 것입니다. 이 경청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는 내면의 축을 찾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Y는 이 진리를 살기 위해서 이미 그 역할을 다한 것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인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쌓고 유지하고 놓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0세에 접어들면 삶은 우리에게 unlearn, 잊었던 것을 다시 배우기 하도록 강요합니다. 마치 가을의 나무가 저항 없이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픈 것이 아니라 다시 꽃 피우기 위해서는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쇠퇴가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과일이 모든 계절을 거친 후에 그 가장 달콤한 맛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눈이 젊은 사람들이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고통이 없는 데서 오는 평온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로서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오는 평온입니다. 그것은 가르쳐지는 지혜가 아니며 오직 살아가는 것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칼윤기 중년의 큰 선물로 본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살 기회,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잃어버릴 필요가 없는 기회, 인생은 40세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만나기 시작하니까요. 40세가 되면 우리는 이전에는 사소했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침의 고요함, 진정으로 듣는 사람과의 대화, 여유 있게 만든 간단한 음식, 고통이 있어도 여전히 움직이는 몸, 더 이상 급하게 낭비할 수 없는 시간. 칼 융은 인생의 후반부에 가면 영혼이 의미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는 예전과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젊음의 약속에도, 남의 눈을 사로잡던 성취에도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지탱하고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의 일관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는 자유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통제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자아가 만든 계획에 들어맞지 않으며 어떤 것들은 뒤에 남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윤근 이 순간을 영적 통과 의례로 보았고 우리가 사회의 요구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멈추고 영혼의 요구를 듣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그 각성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구루, 책 스승은 없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내면적이며 종종 외로우면서도 그래서 더욱 신사칠에 탄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을 바라보며 그만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삶을 살 수는 없어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겉보기에는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내면에서 어떤 것이 정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근 이것을 새로운 중심이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내적 균형의 지점으로 우리가 마침내 현재에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수리로서가 아니라 통합으로서입니다. 우리가 거부했던 모든 부분이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화해는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40세가 되면 삶이 더 이상 경쟁이 아니라 느리고 깊고 진정한 여정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건널 용기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좋은 순간이 과거에 멈춰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눈에 특별한 광채가 있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그것은 환상의 광채가 아니라 그림자와 마주하고도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한 이의 광채입니다. 칼 융은 40대부터 삶이 더 이상 전시가 아니라 발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상 그곳에 있었던 것, 숨겨졌고 무시당하며 잊힌 것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굴은 느리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한 층씩 벗겨낼 때마다 진실의 조각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항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가장하며 공허를 산만함으로 채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사는 것에 영혼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근병, 고통, 그리고 중년의 정서적 위기는 종종 영혼이 듣고 싶어 하는 외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광기가 아니라 떠오르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무언가가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달력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절대적인 확신은 진솔한 질문으로 변합니다. 단단한 의견은 뉘앙스를 갖게 되고 오래된 상처는 새로운 의미로 가는 포탈이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성숙해집니다. 답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깊이를 통해서요.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누구인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엇을 사랑하나요? 세상이 조용해질 때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속삭이나요? 이것이 40대의 삶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것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칼 융은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자책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해하지 않으며 현재를 도망치지 않고 지속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 속에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삶은 모든 것이 해결될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시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 세상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나요? 아마 이제가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늦기 때문이 아니라 처음으로 진정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40세가 되는 것은 한 주기의 끝이 아닙니다. 존재의 가장 진정한 주기로 깨닫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단계를 고정관념을 버리고 마침내 작품처럼 사는 기회로 보았습니다.
더 이상 기대의 복제품이 아닌 영혼의 독특한 표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기준으로 삶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민감하고 더 조화롭고 더 진정한 내면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기 시작합니다. 성숙함으로 사는 아름다움은 더 이상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더 큰 존재가 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소음은 줄이고 침묵은 늘리고 서두름은 줄이고 존재감을 더하고 주목받고 싶어 하는 욕구는 줄이고 온전해지고 싶어 하는 욕구를 더하세요. 40대에 접어들면 관계가 변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를 원하고 공연주의는 덜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간 피로, 침묵을 존중하는 연결을 원하고 단순히 미소만을 교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도 변합니다. 우리는 직함을 쫓는 것을 멈추고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몸도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싸우기보다는 신전처럼 그것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꿈에서, 직감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만남에서. 칼 융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그림자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통합하기 시작할 때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이상을 쫓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통합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지만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온전함이란 아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경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걷는 방식, 서두름은 사라지고 깊이가 자리 잡으며 거기서 삶이 시작됩니다. 숫자 때문에 40대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우리는 생존의 굴레에서 멈추고 이제 드디어 존재하고 용기 있게 영혼이 가득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어쩌면 그 부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아가세요.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 것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밖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에서. 이 비디오의 어떤 순간에서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면 기억의 조각, 잠들어 있던 용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소망, 아마도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그냥 또 다른 나이일 뿐이지만 영혼의 눈에는 새로운 듣기의 시작입니다. 이 듣기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변화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을 이들과 함께 이 비디오를 공유하세요. 때때로 이런 종류의 나눔이 모든 것이 어두워 보였던 곳에 빛을 비추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깊은 감동을 준 것을 나누고 싶다면 댓글은 이미 살아온 이들,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들, 그리고 시작할 준비가 된 이들 간의 만남의 장소로 열려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존재는 결코 무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합니다.